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잘러 장PM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씨의 프로덕트 액터스는 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엄청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여기 저희 그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네. 지금 영차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금 나온 분 살려보려고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거의 인맥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섭외 계속 그 리스트업에 하고 있고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정말 엄청난 분을 모신 것입니다. 네, 오늘은 판다랭크 박재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재현 대표님 지금 판다랭크 CEO시잖아요. 네, 일단은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판다랭크라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커머스, 그러니까 쇼핑몰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인테리어 소품 브랜드를 약 5년 운영하고 매각하게 되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역시 쩔었다. 여기서 엑시트를 경험해본 사람이군요. 네. 어떻게 되는데 지금 현재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판다랭크 그거를 어떻게 좀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간략하게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게 진짜 저도 매일 고민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저희 서비스를 한 줄로 요약하는 거, 나온부도 사실 어떤 이야기를 뭐 한다고 할지 잘 애매할 것 같은 게 판다랭크는 결국 지금 정한 거는 온라인 부업을 돕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국민의 온라인 부업을 돕는다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설명하려면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1인 기업의 뭐 생산성을 돕는 서비스라거나 혹은 긱워커 시장의 효율성을 돕는 서비스다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쉽게 온라인 부업을 돕는 플랫폼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시장이 열리고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우리 영상 올려도 그런 에너지가 제일 센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잘 와닿는 설명이신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그 대표님 지금 현재를 잘 설명해 주는 게 그거라고 하면은 대표님이 보는 어떤 미래 비전 같은 거 뒤쪽에 더 거창하게 생각하겠지만 뭐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판다랭크 하고 계신지 현재 버전으로 말씀하셨던 좀 큰 꿈 불어넣어 주시는 그 CEO 버전으로 한 번 더 소개한다면? 약간의 뭐 비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정년도 짧아질 거고 뭐 소수의 대기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중견기업조차 저는 정년이 60세가 보장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뭐 법적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 뭐 눈칫밥이란 게 있고 그렇죠. 점점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중소기업 뭐 강소기업들은 뭐 40대면 이제 조금씩 밀려날 수 있는 거고 정년이 점차 짧아지고 뭐 AI가 도입돼서 단순 반복 노동이 이제 뭐 기계로 대체될 즈음에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가방끈이 짧을수록 이제 더 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뭐 예전에야 뭐 인형에 눈알 붙이는 거 지금 어리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인형에 눈알 하나 붙이면 15원씩 받는 뭐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라벨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배달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소모적인 돈은 얻을 수 있으나 뭐 눈알 붙이는 것도 손목이 뭐 나가면은 뭐 못하거나 뭐 배달하는 것도 지치면 못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해서 내 인생을 소모해서 돈을 버는 행동보다는 내가 성장하면서 돈을 버는 행위를 사람들이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돕는 서비스가 되고 싶은 게 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요즘에 저도 제가 글을 쓴 지는 좀 오래됐거든요. 원래부터 잡지사 에디터로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 고객을 만족시키는 글쓰기를 시작한 지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한 올해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좀 내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고 이 트래픽을 모을 수 있는 키워드나 콘텐츠가 무엇일까를 되게 고민을 하는데 그때 판다랭크 같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좀 더 저 같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더 쉽게 맞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저한테 큰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저 초장부터 조금 오바하고 좀 딥한 얘기긴 한데, 저는 대표님 얘기해가지고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온라인 이런 부업도 그렇고, 오프라인 자영업 시장도 그렇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소진하면서 하는 그런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브랜드가 쌓여가고, 그리고 아까 시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누가 만들어 놓은 판에 들어가가지고 내 노동과 시간을 갈아넣는 비즈니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노동자라고 해서 보호라도 받았지, 요즘은 이제 사업가라고 하고 포장은 되어 있지만 뭔가 약간 더 착취당하는 구조로 되고 있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의식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너무 공감하고, 우리가 어떤 기업가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는 것도 너무 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 혼자 보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가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거대하죠. 맞아요. 그런데 뭐 저희 이게 일단 와주셨는데 네. 감사하게도 와주셨는데 출연 동기나 뭐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그냥 병준님 초대로 왔고요. 그렇죠. 저도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 이 씬을 이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맞아요. 지금 너무 작은 씬인데 네. 1인 기업 뭐 솔로 플리너 그리고 기워커 뭐 여러 가지 부르는 방식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추가 수익, 그러니까 돈 벌고 싶은 사람들, 솔직히 성장하고 싶은 거는 성장 욕구도 있지만 사실 결국 돈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돈 벌고 싶고 내 가족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고 네. 거기서 오는 행복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쪽,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을 이끄는 마이크 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온라인에 뭐 젬마도 있을 거고 네. 병주님도 있을 거고 각각 한 몇 명 있을 텐데 10명 이내라고 보거든요. 이 씬을 키워서 같이 파이를 나눠 먹을 사람이 병주님이 제 탑5 안에 한 명이라고 봐주시면. 아, 너무 영광인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병주님 파이오니어. 부끄럽습니다. 근데 판다랭크 대표님이 정말 그 샤라웃 잘해주시고 올려치기 잘해주셔가지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네요. 예, 아. 같이 또 재밌게 얘기해 보시고, 우리 1인 기업 시장이 좀 커지는데 다 같이 우리가 의기투합했으니까 뭐 그런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초기에 구독하시는 분들도 진짜 파이오니어 중에 한 명이라고 봐요, 저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 재미없는 남자들만 그득그득한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시는 몇몇 안 되는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그 소수의 구독자분들께 항상 감사한 말씀 드리고 있고, 그분들이랑 우리 같이 이 시장을 키워나가는 거다. 이렇게 또 강조드려 봅니다. 네, 네. 이제 이어서 그럼 이제 재현 대표님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조금 더 네, 나눴으면 뭐든 좋겠어요. 다 좋습니다. 네, 네. 일단 판다랭크 이전의 사업 이야기 이거 좀 더 듣고 싶어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듣기로 커머스 쪽 오래 또 하셨고, 네. 그리고 뭐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매각도 하셨고, 네. 그리고 그러다가 뭐 3개월 정도 이제 방황을 하시다가 또 이제 다른 새로운 동업자도 이제 구하셨고 했는데, 그런 스토리 전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은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진짜 짧게 한 1분 정리를 하자면 대학교 디자인과 나왔고 네. 디자인과 나와서 사실 회사가 가기 싫었어요. 누구 밑에 있기 싫었고, 이게 돈 벌고 싶다는 것보다 좀 편한 걸 줬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돈을 벌고 싶었는데 돈을 번다는 건 결국 내 무언가를 판매한다는 거잖아요. 네.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가진 가치를 현금화 가능한 재화로 변경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제가 강점이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3D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품과 좀 연관성이 짙었고, 그때 제가 가진 강점 중 하나인 그냥 버티기, 그러니까 네. 엉덩이 무겁게 하는 거로 쳤을 때 제가 발견한 거는 그때 알리바바라는 네. 걸 발견해서, 그때 정말 아무도 잘 몰랐거든요. 네, 네. 그냥 싼 거 찾다 보니까 네. 구글링 하다 보니까 알리바바로 들어가서 좀 그때는 제가 뭘 모르고 초기 물량을 3,000개 정도 구매를 해서 팔았는데 또 운이 좋게도 잘 팔려서 그쪽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때 잘 안 팔렸으면 네. 아마 커머스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디에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사신 거예요? 저는 무드등 쪽을 많이 팔았는데 그때 제가 뭐 쇼핑몰을 아는 것도 아니었고 커머스 뭐 생태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돈을 벌고 싶어서, 근데 그때 마침 정부 지원 사업을 조그만하게 돼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쓸 수 있었어요. 네네네. 조그만한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돈을 쓸 수 있게 돼서 중국에서 그 상품을 사왔죠. 사와서 네. 어떻게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렸는데 제 무드등 사진 딱 한 장 있는 그게 좋아요가 한 13만 개 정도 달려서 정말요? 그때부터 그냥
포장만 하는 상태로. 직접 기획해서 발주하신 거예요? 아니면 알리바바에 있는 상품을 사입해 오신 거예요?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한테 주문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제조를 하셨다 이렇게. 네네네. 아, 직접 맞습니다. 디자인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생산까지 다 해서 네. 판매를 하신 거라고 네. 보면 되는 거군요. 아, 이게 네. 디자인을 한 건 맞는데 네. 3D 뭐 툴까지 쓴 건 아니고 중국에서 만약 용같이 생긴 LED를 저렴하게 팔고 있다라는 걸 알리바바에서 발견하면 네. 용 말고 초승달로 바꿔줘. 약간 요 정도 느낌. 거기서 감각적이게 드림캐쳐를 하나 달아줘. 약간 네. 요런 느낌으로 제품을 변형하면서 샘플링하면서 네. 완성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모하시다. 처음에 3,000개 초도 물량을 주문을 하셔가지고 그걸 매입을 하셨다는 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다면 다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운이 겹친 거긴 한데 제가 그러니까 명확히 얘기하면은 제가 능력이 있었다기보다 그때 페이스북이랑 지금 페이스북이랑 매우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때 페이스북은 제가 만약 인테리어 채널을 운영하는데 30만 채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30만 채널에 내가 콘텐츠를 올리면 30만 명한테 다 보여주는 시스템이었어요. 대부분한테. 근데 요즘 페이스북은 30만 채널이라도 콘텐츠를 올리면 100명한테 먼저 보여주고 좋아요나 뭐 저장이 되면은 500명을 확장, 네. 뭐 1000명으로 확장, 10,000명으로 확장 이런 데는 구조기 때문에 네. 채널이 크든 안 크든 노출이 보장되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예전에는 현재 링크드인과 같이 링크드인은 확산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네. 예전에 페이스북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어쨌든 그때 진짜 운 좋게 제가 인테리어 채널을 하나 발견해서 네. 제가 30만 원 드릴 테니까 올려주세요 라고 한 게 너무 잘 돼서 그 이후로 계속 잘 됐었던 그때는 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운을 엄청나게 믿지는 않지만 근데 뭔가 구매 대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드랍시핑을 하거나 뭔가 요즘 처음 커머스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직접 브랜드를 만들기보다는 남의 걸 떼와서 판매하는데 뭐 지금 관점에서 대표님 평가하시기에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유통은 끝났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싸게 팔거나 비싸게 판다는 게 소비자를 우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의 값어치를 만들어서 그걸 살만한 사람을 타깃을 노리고 가거나 아니면 초저가 시장밖에 없는데 네. 초저가는 원래 뭐 쿠팡 최저가 이런 거였는데 이제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이제 소비자들이 중국에서 사면 더 싸네. 물론 뭐 테무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내가 짜잔 하고 봤더니 상세 페이지의 물건과 매우 다른 물건이 올 확률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네이버 쇼핑이랑 쿠팡의 최저가도 최저가가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뭐 알게 된 상태라서 최저가 시장은 좀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네. 유통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브랜딩을 입혀서 돈을 버는 방법이 지금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대부분의 시장에서. 너무 어렵다. 초보자 입장에서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도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막 그 신규 플랫폼에 좀 니치하게라도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토스라든지 아니면 올웨이즈 이런데 판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토스나 올웨이즈나 뭐 같은 방식의 공동구매인데 거기도 초저가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 뭐 돈이 많이 남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역시 이익률은 떨어진다. 네, 그래서 거기서 100원 남기고 10,000개 파느니 10,000원 남기는 제품을 100개 파는 게 그래서 맞아요. 저도 되게 구매 그 패턴이 달라졌던 게, 그러니까 테무가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안 샀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너무 싼 거예요.
좀 말이 안 되게 싸. 네. 이거 그냥 버려도 된다는 느낌으로 몇 개를 사도 한 일주일에서 막 늦게 오면 2주도 있다가 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제품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퇴물을 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좀 무섭다. 근데 이제 대표님 어쨌든 브랜드 만들어서 성공을 거두신 거고 지금도 이제 브랜드를 돕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쪽 길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그러면은 뭔가 자기의 배운 점과 지금 이제 이쪽 비즈니스를 보고 있는 관점에서 뭔가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온라인 셀러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조언 같은 건 없을까요, 혹시? 제 경험상 뭐 매각이라고 해서 뭐 지금 띄워주시긴 했지만 나름 매출이 한 50억 정도 했던 회사 치고는 너무 소박한 매각을 하게 됐고 뭐 뭐 법적인 이슈 이런 것까지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결국 저는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키를 가진 입장에서 그냥 버티고 재투자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존버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네. 버티고 재투자하면서 이 시장에서 파이를 키워 나가는 게 경쟁사는 결국 내가 커지면 파이가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게 최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플랫폼이든 커머스든 결국 제가 만약 뭐 1억을 벌었는데 거기서 재투자를 안 하면은 내 상품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다음 네. 해든 그 다음 상품이든 그걸 계속 재투자하면서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게 사업하면서 좀 얻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저가 시장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먹히지 않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펜을 만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내 펜 1000명 만들어서 이 펜 1000명이 내 가치를 한 달에 10,000원씩 내어줄 수 있는 네. 상을 만들면 한 달에 1,000,000원의 매출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뭐 인건비를 빼든 뭐 비용을 빼든 다 빼면은 겨우 회사 다니는 느낌으로 남게 되는 거는 뭐 네. 잘 아실 거고. 네. 네. 그래서 내 팬 1000명을 만들어서 이걸 월별로 나한테 결제를 할 수 있게끔 그게 그 상품이 뭐든 이게 요런 유형의 눈에 보이는 제품일 수도 있고 네. 무형의 뭐 가치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고 네. 네. 뭐 글일 수도 있고 이것을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좋고 그 플랫폼이 지금 현재는 뭐 블로그 글을 잘 쓰시는 분은 블로그가 편할 거고 이미지를 잘 만드시는 분은 뭐 인스타 같은 게 편할 수 있고 영상이나 내가 뭐 말하는 거에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유튜브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다는. 네, 역시 펜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펜 비즈니스 형태 이런 걸 추천하시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쵸. 네. 브랜드가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네. 하나 방금 듣다 보니까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저는 이 일을 좀 평생 아니면 10년 이상 해야 되겠다 그런 맞아,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도 보면 이게 길게 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오래 하지도 못하고 좋은 제품을 뭔가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그런 비율도 좀 줄어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 정답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지루한 답변 그리고 요행을 바라지 않는 것을 강조하시는 게 전 대표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깨져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래 한다는 맥락이 저는 되게 그것의 본질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어른들 보면 다 오래 했고 오래 일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성공의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하고 좀 뻔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재현님 스토리 너무 재밌었어요. 예전에 글로도 좀 봤는데 저희 청취자를 위해서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무드등 팔고 어쨌든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어쨌든 판매를 했는데 50억짜리 매출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하게 된 뭐 약간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판다랭크까지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됐는지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매각하기 전까지의 매출이 카카오 선물하기에서만 50억 정도 됐고요. 오. 제가 매각하고 난 뒤에 제가 만든 상품, 브랜드, 단일 브랜드의 상품들이 지금까지 뭐 내 매출은 100억 정도라고 봐보시면 될 것 같고
아쉬운 거는 제가 다른 뉴스레터나 그런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투자 받지 말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 투자요. 초기 투자를 받을 거면 정부 지원 사업을 먼저 고려하고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할 거면은 대출을 먼저 고려해라. 이 남의 돈이 대출도 남의 돈이긴 하는데 은행이 저희 사업에 간섭하진 않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초기 투자자들이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고 네. 내가 내 서비스나 내 상품을 컨트롤하면서 지킬 게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초기 투자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나중에 시리즈 A, B 갔을 때 대표이사의 지분이 66%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66%가 무너지면은 51%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로서 해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해서 완벽한 지분은 66%를 보존하는 거고 그리고 51%를 지분을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투자를 받으면 초기 엔젤 투자자분들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투자하고 10% 정도를 가져가죠. 네. 그리고 프리-A 정도에서 회사가 10억 밸류 정도, 20억 밸류 정도에서 또 한 2억, 5억 받다 보면은 또 10%, 20%가 또 나가고 네. A라운드, B라운드 가면은 이제 50억, 100억, 200억, 300억 밸류, 회사 밸류에서 또 30억 받으면 이게 점차 제 지분이 희석되어 가는 과정 어쩔 수 없긴 한데 네네네. 초기에는 극초기에 5천만 원 1억을 받고 10% 20%를 내어주는 거는 좀 더 고려해 볼 만하다. 네. 그 사람이 우리를 명확히 도와줄 수 있다면 네. 뭐 상관은 없겠지만 제고해봐라. 네네. 네. 그 과정을 겪으신 거. 네. 이 매각 과정도 이거랑 네. 똑같아요. 이 이 매각할 때쯤 결국 제 지분이 50%를 넘기지 못했고 저희가 운영하던 방향의 제품을 만들지 말고 뭐 반려동물 해라 뭐 해라. 네. 근데 제가 이제 선택권이 이제 없는 거죠. 대표이사였긴 했지만 네. 이게 휘둘리는 걸로 가다 보니까 결국 브랜드의 가치를 다른 데 희석시키게 됐고 내가 원하는 회사가 안 되는 방향이 됐기 때문에 네. 그냥 저렴하게 내 거 전체 지분 드릴 테니까 이거 사 가시고 저는 뭐 딴 거 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죠. 근데 너무 아까운 게 나름 20대 중후반이었는데 네. 20대 중후반에 나름 매출 50억 회사를 만들었으면 약간 뽕이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살만하죠. 근데 당연하죠. 그게 그런 사람이 없죠. 제가 원하지 않은 매각을 했다 보니까 내 회사를 그때는 뺏긴 느낌이었고 한 3달 동안 그냥 집에서 참이슬 빨간 뚜껑 아시나요? 빨간 뚜껑 그냥 빨간 질로. 빨간 참이 네. 어쨌든 네. 그 이후에 한 3개월 가량은 집에서 정신이 들면 그냥 소주 마시고 잠들고 또 네. 들면 약간 피폐한 느낌. 고통스러우셨군요. 그렇게. 그때는 그랬죠. 그러다가 결국 판다랭크를 시작한 거는 네.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이 아까 노션도 보여드렸지만 한 30개 정도 있어요. 맞아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네. 거기에서 판다랭크라는 해보지도 않은 IT 플랫폼을 시작한 이유는 그냥 지인이 신사임당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 신사임당 현 주원규 PD 네. 예전에 커머스 사업을 할 때 제가 인테리어 소품 브랜드를 운영했는데 똑같이 인테리어 소품 쇼핑몰을 운영하셨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좀 도와드리거나 의견을 나누고 딱 이 판다랭크를 만들 때는 마케팅 비용을 좀 덜 써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했고 요즘 세상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즘 세상에 초등학생도 이제 수입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 플랫폼도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플랫폼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누구나 상품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상품은 과도하게 많아지는데 구매자는 한국에 그대로 있고 상품은 과도하게 많아지니까 광고를 해야 되는데 뭐 네이버 지면이나 구글 지면은 한정돼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키워드마다 광고할 수 있는 게 딱 100자리밖에 없거든요. 네. 100개의 자리밖에 없는데 100개의 자리인데 판매자는 뭐 10만 명이 되니까 이제 계속 구자 광고비가 올라가는 거죠. CPC 네. 단가가 올라가니까 네네. 광고 효율도 안 나오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 저는 나름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사람과 관계가 있고 제가 도와줬던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회수해야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IT 서비스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되게 비범하신 게 그 시장의 문제를 보고 그걸 파고 들어갔다는 게 되게 비범하신 것 같아요. 원래 내가 잘하는 거에서 대부분 출발하는데 디자이너 출신의 그 인테리어 브랜드를 하시던 분이 IT 소프트웨어 창업을 하셨다는 게 되게 재밌는 어떤 어프로치인 것 같고 확실히 디자이너보다는 사업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판다랭크를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그럼 주원규님이랑 같이 하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제가 좀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주만 마실 시절에 너무 좀 우울해져 있다 보니까 전화 통화하면서 자기 신사임당 채널 그때 소유자셨으니까 지금은 판매하셨지만 신사임당 채널 그냥 홍보 채널로 쓰시라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무슨 그 100만 채널을 어떻게 쓰냐라고 내가 쓰시라 해서 결국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좀 홍보 채널로 쓰진 못했고요. 그러니까 막 쓰시라 했는데 너무 커져서 저랑 통화할 때는 한 20만 정도 됐고 100만이 됐을 때는 이제 그때 막 뒷광고 터지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몸을 좀 사려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 심지어 판다랭크를 소개해 주셨는데 돈을 안 받으셨거든요. 돈을 안 줬어요. 그런데도 광고 표시를 다 하셨어요. 너무 민감한 시기라서 어쨌든 판다랭크로 좋았던 점은 이거는 좀 날카로울 수 있는데 그때 신사임당의 130만 채널에 한 번 광고비가 한 3,500에서 4,000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는 한 3번, 4번 소개됐으니까 나름 스타트업에서 광고비를 한 1억에서 1억 5천 아끼고 시작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초기에 그렇게 소개가 된 덕분에 그러면 초기 유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 그렇죠. 저희는 시작했을 때부터 MAU가 1만 정도는 됐어요. 그렇구나. 신사임당 수저였네요. 완전 마중물을 제대로 많이 부어주셨네요. 제대로 부어주셨는데 IT 쪽에서 제가 느낀 거는 물을 엄청 부어주셨는데 결국 항아리가 위에 절반밖에 없어서 다 철원됐다. 나갔다. 그러면 그 팀을 어떻게 꾸리셨어요? 초기에는 지금 병주님이 노코드 방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뭐 노코드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게 그냥 개발자 한 명이랑 저랑 둘이 디자인도 직접 하시고요. 저는 디자이너도 있었는데 뭐 금방 이렇게 나가셨고 그걸 가지고 그냥 이제 사업 운영하시고 개발자랑 투닥투닥 하시면서 초기에 만드셨다. 이것도 보면 되는 거군요. 그럼 혹시 초기 MVP 개발 기간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정확히는 저희가 법인을 2020년 7월 10일 가량에 세웠고 그리고 출시를 9월에 했으니까 빨리 하셨다.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렸고 지금 모델과 다르게 그때는 그냥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에서는 똑같은데 제가 대표로서 할 말은 아닌데 요즘 누구나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기 쉬워요. 근데 그걸 홍보가 어려운 거지. 어렵게 1년간 서비스 플랫폼 만들어 놓고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민망해서 대표인 자신도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IT를 했다고 치면 개발자 비용은 계속 나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서비스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다랭크 지금은 저희만의 자산들이 있는 상태지만 그때는 결국 SNS 버즈 데이터를 긁어와서 보기 쉽게 보여준다. 네이버 API 데이터를 가져와서 중소상공인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 쉽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3.6486이 전환율이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전환율이 높아요, 낮아요, 뭐 이렇게 표현해 준다거나 그 검색량이 결국 수요잖아요. 수요에 따라서 8월에 잘 팔려요, 11월에 안 팔려요, 이런 걸로 바꿔준 거죠. 그게 사실 저도 둘이 만들었지만
그냥 웬만한 개발을 할 줄 아는 분이라면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되게 사용자 경험을 정말 중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 판단을 되게 빨리 해주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건 좋지. 뭐 제품의 퀄리티보다 얼마나 문제를 딱 타겟해서 해결해 줬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일단은 온라인 셀러 대상의 제품이셨잖아요. 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걸 해결해 주는 서비스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경험한 건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2016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통장에도 한 170만 원? 한 100만 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커머스 뭐 셀러 이런 거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돌진하면서 맞으면서 배운 거죠. 세금은 이렇게 내면 안 되는구나. 수입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중국 공장이랑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거 다 맞으면서 경험했던 거를 좀 알고리즘에 녹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키워드로 쓰면 안 됐구나. 이 카테고리는 접근하면 안 됐었구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몰라서 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쌀통, 요즘 뭐 쌀통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쌀통이 언제 잘 팔리는지 언제 안 팔리는지도 모르고 내 경험에 비춰서 이게 잘 팔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딱 그게 비수기였던 거예요. 네. 9월부터 11월까지 비수기인데 내가 7월에 수입해서 가져온 거죠. 그럼 내년까지 판매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창고에 있으면 창고 비용이 또 나가거든요. 창고 비용 나가고 물류 비용, 실제로 판매가 안 돼도 물류 비용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록스되는 비용이나 뭐 중국 업체랑 거래하면서 이거는 거의 오류,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상품이 올 확률을 한 30% 정도는 감안하고 가져와야 되겠구나. 요런 제가 계산하지 못했던 이걸 가져오면 이 가격에 팔면 이걸 벌겠네 였는데 다 빼고 보니 남는 건 없는 요런 거를 좀 구제하기 위해서 단어라도 한 번이라도 입력해봐라 이 네. 느낌으로 판다랭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본인만의 어떤 자신의 경험을 어쨌든 녹여내서 연계적으로 사업을 하신 거다. 그렇죠. 되겠네요. 네. 멋집니다. 너무 초기에 더 재밌었는데, 그러면은 초기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신사임당님, 그 당시 주원규님, 말을 좀 바꿔야겠지만, 말을 바꿔야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모멘텀을 가지고, 어쨌든 그때부터 쭉 성장을 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판다랭크 같은 경우에는 뭐 셀러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라든가 체험단 이런 것들도 많이 더 확장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게 된 배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판다랭크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뭐 모든 SNS를 분석하고는 싶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러 쪽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을 거고 좀 더 나가면 카페24, 뭐 자사몰이 있을 거고 뭐 블로그나 인플루언서 쪽을 보면 네이버 블로그가 있을 거고 뭐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뭐 등등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네이버 쪽 분석을 시작한 게 네이버가 역시 대기업이라 정말 정리를 잘 해놓거든요. 그 개발자 도구 상에서 분석이 용이하도록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 드리면 네이버 블로그랑 워드프레스로 예시를 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는 여기는 제목, 여기는 본문, 여기는 이미지, 여기는 동영상. 이 누구나 어떤 블로그든 똑같다는 거죠. 근데 워드프레스는 제목의 위치가 블로그마다 다 다르고 타이틀의 위치도 다 다르고 뭐 내용의 위치도 다 태그의 위치도 달라서 그 워드프레스 사용자가 판다랭크에 URL을 입력했을 때 오진을 할 확률이 그러니까 오류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요. 제목을 수정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목이 있는 위치에 이 사람이 블로그 명칭을 달아놨어요. 그럼 우리는 블로그 명 가지고 얘는 제목을 이렇게 입력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좀 명확하게 분석이 가능한 네이버를 먼저 분석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아, 네. 초반부에. 네. 네. 그리고 이제는 확장해서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뭐 다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셀러 커머스 쪽에서 인플루언서 쪽으로 확장한 이유는 개인 셀러가 VC 통산으로 한 50만 명 정도 있거든요. 50만 명 정도 중에 마케팅에 관심이 있고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고 판다랭크라는 서비스를 알게 돼서 결제까지 하는 사람의 모수가 엄청 크게. 네, 판다랭크는 현재 월 7,000명 정도가 결제를 하고 있어요. 아, 누적으로는 한 9만 명 정도가 결제를 하셨는데 7,000명이 평균으로 월마다 결제하고 있다. 네, 라고 해도 네. 매출이 뻔하죠. 그렇게 엄청나지 않은 매출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인당 2만 원 결제를 하던 걸 20만 원을 올린다. 뭐 밸류를 올리는 선택이 있을 거고 그냥 확장을 하는 선택이 있을 건데 제가 바라본 거는 이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블로거, 인스타그래머 그리고 유튜버 이 사람들도 결국 돈 벌려면 뭘 팔아야 된다. 네. 그죠. 본인들이 셀러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네. 심지어 유튜버들이 구글 애드센스로 돈을 받는 것도 자기 채널에 광고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네. 나는 상품을 판다고 느끼지 않겠지만 내 채널에 배너를 걸어서 상품 판매를 돕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 인식이 아직 약해요. 인플루언서 분들은. 네. 광고를 해준다는 게 상품 판매를 한다는 것과 사실 거의 같은 건데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뭐 드랍시핑 좀 보신 분들에게 어려울 것 같은데 내 제품을 내 자사몰에 파는 경우가 있을 거고 남의 제품을 유통해서 가져와서 판매해 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 드랍시핑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있는 제품을 네. 내가 홍보만 해서 팔리면 제가 돈을 버는 구조인 거고 네네네네. 홍보를 제가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내 채널에 홍보가 되는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경우일 거고 결국은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돈을 벌려면 네. 셀러랑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셀러들이 이제 광고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채널로 홍보를 해야 되는 네. 뭐 브랜드들도 인스타를 키우고 유튜브를 키우고 뭐 하다 보니까 경계선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돈 벌려면 온라인에 자기 채널을 키워서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제 판다랭크에서 이 채널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채널이 광고를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광고를 해서 이 돈을 받느니 내 상품을 팔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결정사항을 데이터로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너무 어려운데 그걸 쉽게 만드는 과정이 저희가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암묵지가 쌓여서 그런지 너무 너무 재밌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다 이해하셨어요. 별로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그 되게 관점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네. 판다랭크 운영하면서 컨설팅을 이따도 관심 있으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한 3,000건 했거든요. 직접 와, 만나서 대면으로요. 대단하시다, 네. 이메일로 이메일로 컨설팅으로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우와. 다 어렵대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도 어렵다고 하시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와 이대로 하면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겠네요. 역시 성공한 분들은 노력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긴 어려운데 대행사 없을까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많고 좋은 거 알겠는데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냥 알려주고 대신해주면 감사할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네. 주식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네. 네. 종목만 추천해 주세요. 네, 종목만 추천해 주세요. 그 다 됐고 빨리. 삼성전자 네. 업계 사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저는 나 혼자 부자 되게 이름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1인 기업 아직 한국에 정착한 그런 단어 아니고 맞아요. 솔로프리너 딱 처음 들었을 때 왜 이런 명칭을 사용하셨지? 너무
멋있는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네네네. 그리고 기워커 시장이란 말도 있고, 네. 뭐 나노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이 시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단어들이 많은데, 네. 뭘 써도 어렵다. 그래서 예전에 병주님이 유튜브 영상 올리셨는데, 제목이 제가 보기에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다 봐도 10,000명이 안 되는데, 이거를 조회수가 나오길 바라는 게 좀 너무 어려워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나 혼자 부자는 명쾌하잖아요. 주셨어요. 그래서 네. 카톡까지. 그래요? 나 혼자 부자 명쾌하잖아요. 물론 예. 이런 게 크면은 뭐 욕을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뭐 심지어 채널에는 누워서 돈 벌기 이런 채널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심지어 그 채널 보면은 진정성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제목 때문, 이 채널 명 때문에 욕을 먹어요. 맞아요. 여성 두 분이 하시는 네네, 채널 맞아요. 네, 근데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와요. 맞아요. 왜냐? 이 채널이 뭘 위한 채널인지 너무 잘 표현돼 있고, 누워서 돈 번다는 게 좀 안 좋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름 수익화를 자동화하는 방법, 이런 거를 설명하겠구나라는 뭐 인식이 되니까, 맞아요. 구독도 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보진 않아요. 아예 네. 초반에 클릭은 하되 또 어려우니까 또 네. 이탈하거든요. 네네. 대신 구독도 되고 조회도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 혼자 부자라는 게 기존의 병주님이 말씀하시던가 약간 배치될 수도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시대 기획워크 시대가 오고 네. 누구나 온라인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장 이거는 좀 너무 TMI가 될 수 있겠지만 저 1분만 더 설명하자면 누구나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결국 돈이 문제거든요. 한 달에 얼마 필요하세요? 한 달을 그냥 돈 때문에 남한테 조아리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최저 생계로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최저 생계로 네. 최저 생계로는 한 300만 원 정도가 아닐까요? 진짜 그거보다 더 극한으로 낮춰서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네. 200만 원만 잡을게요. 네네. 200만 원이면 1년이면 2,400만 원이고 4년이면 9,60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4년 동안 9,600만 원이 필요한데 뭐 제 절친이 결혼할 수도 있고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갈 수도 있고 그냥 400만 원 더 더해주자고요. 그러면은 4년에 1억이 필요해요. 네. 근데 앞으로 제가 몇 년 더 살 거냐. 네. 근데 의학기술의 발전이 저를 이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맞아요. 짧고 굵게가 모토긴 한데 네. 80년까지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럼요. 4년에 1억이니까 80년이면 20억. 20억이죠. 네. 근데 이 네, 최소 생계비로. 최소 생계 비용이 20억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뭐 딴지를 걸 수 있는 거는 물가가 올라가는데 아.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인플레이션. 20억이 있다면은 네. 이율과 그냥 제로섬을 치고 네. 일단 20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경제 인구인 20대부터 60대 초반까지 다 일하는 관점에서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고 있을 것 같으세요? 10억? 진짜 비슷한데 신한은행 발표 자료에서는 8억 9천, 9억 정도를 아무것도 안 쓴다는 가정하에 그냥 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게 네. 계속 누계가 되면은 네네. 평균 9억 정도를 번다고 해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나이가? 정년이요? 60 정년까지. 정년까지죠. 그렇죠. 저도 그거 계산을 했었어요. 이거 퇴사한 이유가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 평균적으로 9억을 벌어들이는데 월 200으로 평생 사는데 얼마가 들어간다고 했죠 방금? 20억이 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서 계산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난 돈이 부족하다 느끼죠. 맞아요. 느낀단 말이에요.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네. 그럼 어디서 벌 거냐? 네. 월급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판명됐어요. 네. 그럼 어디서 벌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부업으로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아니면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김밥집을 차리거나 아니면 치킨집을 차리는다. 이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한다가 좀 옛말이 되는 시기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정년 은퇴하면 치킨집을 차린다. 근데 지금 온라인 시장 규모가 계속 켜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한 3배씩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은 시장 규모가 한국의 온라인 시장 규모가 한
연에 23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5년 전에는 80조? 그리고 또 거기서 5년 전에는 한 20조? 이렇게 해서 온라인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는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게 낫다. 온라인에서 돈을 벌 건데 어떻게 벌 거냐? 예전에는 마케팅적으로 페이드가 먹혀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팬 1000명이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유료 광고로도 먹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000명을 데려오는데 정말 맞아요. 글을 엄청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네, 유료로 하려면 돈 더 많이 써야지. 네네 안 나와요. CPC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요즘 CPC 500원, 1,000원 일반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네. CPC가 1,000원이면 100명을 데려오는데 10만 원. 10만 원이죠. 네, 네. 근데 인터넷 보통 구매 전환율이 2% 정도거든요. 네, 네. 10만 원으로 100명을 데려왔는데 2명이 결제를 했어요. 네. 근데 2명 결제하는데 저희가 드린 돈은 10만 원이죠. 내가 뭘 팔고 있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10만 원을 써서 2명한테 결제해서 한 명당 5만 원을 썼는데 이게 또 내 매출이어서는 되고 순수익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파는 아마 객단가는 30만 원, 40만 원짜리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될 텐데 네. 3, 40만 원의 객단가의 상품을 팔 때 구매 전환율이 인터넷 평균 2%가 나올 것이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드미디어가 지금 대세가 된 이유는 페이드 마케팅이 너무 비싸다. 결국 내 채널 안에서 구매를 일으켜야 된다. 그 채널이 뉴스레터가 됐든 네. 인스타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상관없어요. 네. 저는 샀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죠? 판다링크 들어가서 보면 되나요? 뭐요? 지금 영업하시는 그래서 뭐 저희야 앞으로 이렇게 2년이 됐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자 또 뭐 법인 한 5개째 운영 중이기 때문에 뭐 회사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저한테 언제든 물어보셔도 되는데 네, 네. 여기에선 그렇게 돼도 그렇죠. 시청자분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한 명 한 명 컨설팅 하자니 너무 시간이 품이 많이 들고 네. 저도 저 회사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판다랭크도 돈을 벌어야 유지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알고리즘이나 자동화, 반자동화 정도를 만들어야 이걸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좀 더 온라인 채널을 키우기 좋게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플랫폼으로 알려주는 거고 나온 분은 컨텐츠로 알려주는. 컨텐츠로 더 많은 사람과 맞아요. 접합할 수 있게. 아니, 정말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어떤 이 사회의 구조의 모순을 딱 너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 평생 네. 소득에 대한 모순도 지적해 주셨고 그 디지털 마케팅의 변화에 다른 모순도 지적해 주셨고 아까 언뜻 말씀해 주셨지만 이 양극화 구조 때문에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방식으로 또 이 시장에서 이렇게 뚫고 나가기가 진짜 더 어려워지는 것도 있거든요. 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 양극화 문제도 그렇고 네. 이 크나큰 모순들을 어떻게 이제 그 개인의 입장에서 뚫고 나갈까, 어떻게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또 어떻게 돈 되는 사업을 만들까, 이게 정말 큰 우리 사회의 과제인 것 같은데 판다링크가 그 역할 플랫폼으로 나온 분 컨텐츠로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너무 투머치 TMI고 너무 나가는 거지만 결국 필연적으로 국가가 1인 기본소득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개인의 문제 단에서 네, 이걸 네.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그 고민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일 수 있는데 기본소득은 올 거고 그렇죠. 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그 일은 계속 사라질 거고 AI나 뭐 기계로 인해서 단순 반복 노동도 대체될 거고 다른 뭐 단순 반복 노동이 아닌 지식형도 지식노동도 뭐 대체될 대체가 거예요. 될 거잖아요. 개발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니에지나 그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뭐 파업과 오래 싸울 거고 지켜주려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을 업무상에서 지켜주려고 할수록 그렇죠. 기술 발전은 외국보다 느려지거든요. 네, 네. 결국 뭐 미국과 중국 같은 데서 기술 발전이 우리 이래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은 너무 격차가 커질 거니까 결국 끝에 가보면 직장이 사라지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너 살아있네? 100만 원. 너 살아있는데 나이 많네? 120만 원. 너 살아있는데 뭐 신체에 문제가 있네? 15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누구나 똑같이 받지는 않을 테니까. 네네. 근데 그 수준이 내가 살아가는 인간인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생만 연장하는 정도의 그 금액 수준이 사람으로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자식이 있다면 자식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은 게 인간인데, 그것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크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벌 거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인형에 눈알 붙이기는 네. 즉각적으로 돈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 아쉬운 거는 블로그 키우기, 유튜브 키우기, 뭐 인스타 키우기, 한 팬이 1000명 생길 때까지는 돈이 안 돼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게 되고, 해서 판다랭크가 놓아주고 싶은 다리는 판다랭크가 돈을 많이 벌게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판다랭크가 매출과 소득이 많다고 가정할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한 분들에게 뭐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분들은 원래 광고를 받을 수 없는 숫자거든요. 네. 이웃이 뭐 10명, 방문자 100명, 이런 분들은 광고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분들한테 광고를 뭐 10,000원, 20,000원짜리라도 연결시키고, 포인트를 제공해서, 나 이번에 에센스 시작했는데 돈 벌었어. 그 20,000원이라도 번 게, 그쵸. 유지하는 네. 힘이 되거든요. 효능감을 주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큰 회사들한테 많이 걷어들여서 이제 시작하는 분들을 돕자. 아. 물론 그 시작하는 100명 중에 95명은 결국 포기할 거예요. 네. 근데 그 나머지 5명은 미래의 메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중간에 뭐 생활고나 돈적인 문제나 시간을 투자하는 문제로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5명을 뭐 발견하자. 근데 그 발견하면 저희가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저희랑 뭐 연결도 될 수 있고. 네. 이 경제적인 모순 때문에 1인 기업이나 뭐 이런 부업이나 기업을 떠나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것도 너무 공감이 됐고, 사실 이게 너무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사실 우리 정치가 그거를 해결하기에는 또 너무 어렵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판데랭크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좀 잘 와닿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와닿고요. 이제 가교 역할을 하신다는 데 있어서 진짜 영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진짜. 네, 정말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네. 지금 이 자리도 그렇고, 지금은 아직 저희는 이렇게 막 와 하면서 느끼고 있지만, 네. 맞아요. 보시는 분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제가 맞아. 네. 그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중소상공인 이야기를 네. 너무 많이 해봐서 알아요. 네. 이게 저희 딴에서는 나름 지금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전혀 쉽지 않을 거고 어려울 건데 결국 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좀 우리만 안다기는 우리를 높이는 것 같아서 좀 아직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네네. 좋은. 네. 근데 이게 대한민국 뭐 100만 명이 알게 되고 1000만 명이 알게 되는 그 뭐 지점이 올 거고, 네. 이게 뭐 1년 뒤일지 2년 뒤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저희가 좀 뭐 당장에 뭐 매출이 엄청 크거나 돈을 엄청나게 벌거나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좀 누군가 기억해주지 않을까. 그게 저희 나용부의 고민이기도 해요. 전 사실 1인 기업이나 뭐 솔로프러너 이런 얘기 했을 때 좀 금방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찻잔 속의 태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기술의 변화나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소득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그런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그런 인플루언서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나 셀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명확해 보이는데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거 좀 이런 방향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걸 또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저희한테. 제가 느끼기엔 지난 영상들을 봤을 때 제가 느낀 것도 어렵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뭐 초등학생도 볼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좀 순화해서 잘 표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렇죠. 맞아. 진짜 맞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저는 이제 해외에 많은 1인 창업가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덴코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2050년쯤에는 전 세계 인구의 80%는 크리에이터가 될 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저희는 지금 아직 2024년을 살고 있지만 이제 25년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급격한 어떤 교육의 변화나 급격한 그 경제적 변화가 더 있을 거라고 확실히 예감이 들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1인 창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 같고 좀 더 쉬운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크게 공감하는 바이고,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첫 출발점이 뭐냐면 어떻게든 오디언스를 모집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글쓰기가 됐던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썼던 영상을 찍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주고 가공해주고 사람들 모아서 수익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 아닌가에 대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약간 애매한 게 네. 말씀은 다 맞고 네. 다른 방면에서 애매한 게 네. 우리가 또 쉽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설득이 되는데 맞아요. 업계 지식인들이 봤을 때는 네. 얘네 뭣도 모르면서 하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저희는 그런 그 부정적인 어그로라도 좀 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게 되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욕을 저희가 먹으면 잘하는 거죠. 오히려 약간 그 갭도 있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박진 대표님 하시는 게 약간 그 뭔가 미묘한 지점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IT 창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스나 이런 거 만들 때 되게 예전에는 이제 MVP 만들고 리나게 가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와중에 빠져 있는 거는 사실 그 오디언스 빌딩이라든가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람들 막 모아온다든가 이런 게 안 하고 그냥 투자금을 받아서 페이드 마케팅 때린다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그냥 그 어딘가에 알려가지고 빌딩 퍼블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쪽으로 커왔는데, 근데 대표님이 하시는 방향은 약간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다른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1인 창업가들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가격 역할을 또 하시고 이제 그런 사스 비즈니스가 약간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커져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도 되게 또 궁금한 것 같아요. 또. 저는 나온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요즘 커머스 엄청 잘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적자잖아요. 네. 대부분 다 커머스 스타트업 5년 전에 위풍당당하게 나왔던 애들 다 사라지고 있거든요. 세게 얘기하면 지금 잘하고 있는 커머스사들은 본인이 인플루언서거나 인플루언서를 끼고 있는 사람들만 돈을 잘 벌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개인 브랜딩이 어쨌든 잘 돼 있는 사람. 네. 맞아요. 아까 얘기한 판다랭크도 똑같이 마케팅 비용을 아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작부터. 해서 저는 솔루션 서비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런 서비스 하나 만드는데 개발자 3명 해서 1년 동안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냥 기본 2, 3억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결국 홍보가 중요한데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홍보는 잘 못하고 그래서 최소로 노코드로 최소 기능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채널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판다랭크 지금 저한테 침뱉는 걸 수도 있는데 판다랭크의 지금 3년 동안의 마케팅 비용이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에 큰 돈을 들이지 않아요. 그냥 키워드만 잡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마케팅은 사실 저란 사람의 신뢰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있는 자기 개발 채널, 재테크 채널, 경제 채널, 그리고 판다랭크를 소개할 수 있는 분들, 황금 마이크를 쥔 분들이라고 할게요. 네. 1만 이상의 인플루언서를 황금 마이크를 쥔 분들이 제가 돈을 따로 드리지 않아요. 그냥 저 이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소개해 주시거든요. 네. 마케팅 비용을 전혀 드리지 않고 신사임당도 똑같이 1원 한 푼 드리지 않았고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도 똑같아요. 대신 제가 소개해 주신 만큼 저 나중에 보답을 해야겠죠. 네. 다만 쓸모없는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게 저 개인의
신뢰와 영향력일 수도 있지만 채널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 나온부 채널을 키워서 지금 제가 여기 나온 것도 뭐 나중에 모르겠지만 저 지금 여기 돈 받고 나온 거 아니거든요. 네. 신뢰, 병준님의 신뢰 때문에 나온 거지. 네. 해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스타트업이나 초기 커머스나 다 성장할 수 있다고 1인 기업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정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나만의 채널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그냥 어떤 종류의 셀러든 인플루언서든 뭐 지식창업과든 상관없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다라는 조언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도 다 공감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서로 좀 도움을 많이 더 구해야 되고 서로 그 오류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많은 사장님들 만나 뵀는데 서로 다 진짜 레버리지 하고 싶어서 죽겠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할 시간이 됐는데 네. 저희 마지막 코너는 항상 이걸로 끝납니다. 나 혼자 보자 고민 해결 상담소입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고민 상담을 많이 해주셨는데 역으로 한번 그렇죠. 한번 그냥 대화 편하게 나눠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네. 박지현 대표님의 고민 이거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나름대로의 답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할게요. 고민. 사실 오셨던 분들이 그 주로 이 자기 1인 창업하시는 분들이어서 우리가 약간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조언을 하는 건데 사실 약간 우리 박지현 대표님은 우리보다 좀 더 먼저 간 사람이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도 그렇긴 얘기할 수 있는 하지만 게 예, 있을 수 아무튼 뭐 있습니다. 혹시 그냥 용기를 가져. 그냥 얘기해야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고민 나눠주시면은 저희도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네. 시간으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팍도사 같이. 저의 고민이라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저는 1인 창업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한 뭐 매출을 월에 뭐 1억에서 3억 정도까지는 가능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뭐 CS 직원을 두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동화해서 CS를 할 수 있고 예전에 사람이 필요했었던 일들이 노코드, 그러니까 병주님이 매번 소개하시는 툴들로 가능하게 됐잖아요. 뭐 고객 정보 수집이라던가 수집 활용해서 문자를 보낸다던가 CRM을 거미줄처럼 만들어서 나 대신 영업하는 사람도 툴로서 생기게 됐고, 근데 저의 고민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제가 생각하는 비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저는 1인 기업 단위가 아니라 한 100만 명, 1000만 명? 판다랭크는 현재 월에 한 3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MAU가 30만이고 올해 말 목표는 100만 명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근데 100만 명이 가면은 CS를 자동화해도 CS가 필요하고 네. 이 기획자도 매번 매일매일 뭐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IT 기업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무조건 필요하고 네. 노코드로 프로토타입은 만들 수 있지만 100만 명이 사용하는 정도의 레벨에서는 더 디벨롭된 서비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QA 직원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럼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네, 네. 저는 1인이 1억에서 3억 버는 구조가 아니라 10명에서 30명이 뭐 1000억, 2000억을 벌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네. 사람이 너무 어렵고 일은 오히려 쉬워요. 아. 일은 그냥 계속 부딪히면은 부딪히고 나 잘못했네 이 네. 방향으로 네. 맞으면서 배우면 되는데 네. 근데 사람한테 맞는 게 되게 좀 그쵸. 쉽지 않다. 그렇죠. 심지어 판다랭크는 부업, N작, 사이드 프로젝트를 권장하는 네. 서비스잖아요. 네. 근데 저희 팀원은 어떻게 써요? 이거를 카피를 쓰면서 이거를 만들면서 직원들도 그걸 권장을 해야 된다. 근데 저도 권장하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야밤에 새벽까지 하고 오면 요게 영향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거기에서 오는 인간적인 이게 법적으로 보면 법 인격체가 너한테 하루 9시간을 돈을 주고 산 거야. 너무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감성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게 되고 네. 그릇이 아직 너무 부족해서 조씨한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요? 네. 저는 뭐 큰 기업을 많이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거기에서 뭐 어떻게 운용? 관리? 저희 같은 한 10명, 15명에서는 뭐 취업 규칙은 있지만 하나하나 그 규율을 만드는 게 또 소모거든요. 네. 이거를 그냥 잘 넘기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하나 만드는 데 또
이틀 소모되고 네. 그거 하는 것보단 영업하는 게 더 편하기도 한데 그런 간극에서 오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입장이셨죠? 야. 저는 좀 더 오래 다니긴 했지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렵죠. 아니, 저도 사실 그 대기업에서 오래 일 안 했고, 스타트업에서 팀장 역할을 했는데 뭐, 대표님이 하신 것보다 훨씬 작은 조직을 이끌었지만, 저희 팀원이 저를 HR에 찌른 적도 있어요. 너무 막 괴롭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의 상처를 그 사람들한테 많이 일하면서 겪었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중간 관리자가 비슷한 걸 경험하시겠죠. 그렇게 서툰 리더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전 역으로 1인 기업을 하고 나서 저도 오히려 행복했어요. 그 사람 안 하고, 사스는 언제든 마음에 안 들면 구취할 수 있지만, 인간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손절할 수 없으니까,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오히려 좋았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크다 보면은 결국은 또 조직을 이뤄야 되고, 저희도 1인 기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또 이게 비즈니스가 되려고 하면은 이 조직 팀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 1인 기업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메시지고, 그래서 비슷한 고민이 있는데. 근데 평생 1인 기업으로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물론 그렇죠. 예. 그걸 선택할 수 있죠. 그걸 선택할 수도 있죠.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지만, 아무튼 공감한다. 하지만 뭐 나도 모르겠다. 뭐 이게 이제 일단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대기업에서의 장점은 일단 조직 시스템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보고 그리고 보고 체계가 더 잘 돼 있어요. 그게 그거를 정례화 시켜서 시스템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그 전 구성원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월 1회마다 꼭 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중간 관리자 미팅은 수시로 해요, 계속. 그리고 그 임원이 만일 저 같은 경우에는 A-라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조직에 있었는데 한 600명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수장이 되시는 분이 이제 각 팀마다 어떻게든 이제 정례화 시키려고 하는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위클리 미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촘촘하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하는 생각을 이 끝 구성원한테 연결시키려고 다 이제 만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 많이 봤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중간 관리자와 계속 소통을 하는 어떤 채널이 되게 더 촘촘하게 돼 있고 역할별로 잘 돼 있다라는 것을 많이 배웠는데요. 일단은 그게 제가 대기업에서 관찰한 바는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최근까지 같이 일했던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이브릿지라는 스타트업인데, 그 회사는 뭘 만드냐면 슬리드라는 사스 툴을 만들어요. 노트 테이킹 툴인데 비디오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툴이거든요. 크롬 익스텐션 툴인데, 그 툴의 CEO인 박정현 대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랑 일을 한 거의 1년 반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랑 일을 하면서 그분이 일하시는데 한 명도 퇴사를 안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옆에서 파트타이머로도 겪어봤는데, 이분은 직원을 되게 신뢰를 많이 하는 데도 있어서 남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소통을 하는 뭔가 마음이라든가 뭔가 한 명이라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가 성장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분은 거기에 온 신경을 더 쓰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개인 비전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되게, 남들은 가족 같은 회사를 굉장히, 가족 같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좀 우산 속에서 더 안전하게 클 수 있는 회사를 정말 원하고 있고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죽기 전까지 꼭 한번 진짜 대기업 형태로 구현해보고 싶다라는 게 그 사람의 비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원오원 미팅을 한 달에 무조건 다 모든 전 구성원까지 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파고드는 그런 경향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이 대표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옆에서 겪었는데도 원어원을 했었어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고민을 이 사람이 2시간씩이나 더 들어주고 한 데 있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더 느끼니까 이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솔직히, 나 혼자 부자에서 말하기지만 그지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뭐 있다는 결정을 하고 앉아있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도 그게 막아주는 게 뭐냐면 이 대표님이 지금까지 썼던 마음,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지 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 박정현 대표님이랑
끝나고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어쨌든 이 사람은 나의 생계 걱정도 해주고 나의 미래 걱정도 해주고 라는 것을 어떻게든 액션으로 보여줬으니까 이것을 제가 많이 느꼈고 앞으로 나도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타인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그분은 성선설을 믿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사람은 다 선하다야. 근데 우리 가족이랑 내 새끼한테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네. 생판 남한테 하기 어려운데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신 분. 엄청 덕업을 쌓아야 되는구나 하는 네.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래서 퇴사율 제로라는 걸 만드신 게 정말 저한테는 귀감이 많이 됐던 거죠. 너무 어려운 목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근데 일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좀 내성적이기도 해서 네. 약간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은 게 네.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회식을 딱 2번 했거든요. 물론 본인들끼리 했을 수는 있겠지만 저까지 포함된 네. 일부러라도 터놓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네요. 네. 근데 대표님은 남을 위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 걸 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되게 저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냥 관리가 필요 없는 사람을 뽑으면 된다는 그 말이었거든요. 사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꽤 괜찮은 대우를 할 수 있으면 관리가 필요 없는 직원이 오게 될 텐데 그걸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다른 이제 방식대로 뭔가 인간 삶 전체에서 우리를 같이 가족처럼 여기게 하는 회사로 만들 것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라면 아직은 모르지만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냥 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회사가 빨리 커서 좀 더 네.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올 수 있는 분들을 맞아요. 모신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초말단 직원부터 지금 대표로까지 이제 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대표의 인간미라는 것은 굉장히 그 회사를 다니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학교 다닐 때부터 인기 없었는데 이제 큰일 났다. 그거는 네, 약간 성향인데 저는 그것도 학습할 수 있다고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냥 본인한테 맞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근데 진짜 누구나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희 이렇게 어떻게 좀 고민 해소가 되셨나요? 더 과제만 드린 것 같은데. 해소라기보다는 네. 그래도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다. 네. 요 정도만 해도 여기 이렇게 다 영상이나 뭐 이게 녹화가 뭐 팟캐스트로 나가면 음성만 나오겠지만 네. 이렇게 이야기한 이상 뭐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더 많이 해보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것을 얻은 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가치가 있다. 네네네.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오늘 나 혼자 보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거시적인 얘기부터 아주 네. 미시적인 실행 방안까지 많이 얘기해서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끝날 때 녹화가 잘 됐다 싶은 날이 있는데, 오늘 또 그런 탑5 중에 하나였던 날인 것 근데 같습니다. 아마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네. 말을 느릿하게 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편집이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그거는 AI 자동화? 그거 안 하시고. 아니요, 필요 네. 없어요. 저희 네. 노편집 있는 그대로 네.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 혼자 보자 이렇게 박지현 대표님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들께 큰 영감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는 다음 주 또 다다음 주에도 많은 게스트도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네. 저희 나 혼자 보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꼭 구독도 해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1인 창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오니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